수능에 나오는 예술 지문을 보면 형식과 내용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면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직관과 가장 잘 어울리죠? 그런데 어떤 철학자도 있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형식이 짱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역시 예술작품은 어떤 내용, 사상이 심오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는 어떤 관점이 잘 나오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이 관점이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한 한슬리크라는 음악 미학자 2012학년도 11월 수능에도 나왔고요. 2017학년도 6월 모의 평가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 예비평가 여기에도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기출 지문을 통해서 잘 알아두면 나중에 이와 유사한 지문이 나왔을 때 엄청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겠죠. 왜? 이미 관련 내용을 여러 번 숙지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한슬리크 새 지문을 가볍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은? 자, 여기서 영어 독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나의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지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역시 마태존의 업적이 소개됐을 거예요. 이런 업적도 있고 저런 업적도 있는데 however, 그러나 진짜 킹왕짱 업적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업적을 나열할 때 마지막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owever나 그러나를 쓰기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however나 그러나 앞뒤로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와. 따라서 3번과 2번은 대조되는 내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열거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owever나 그러나가 쓰이기도 한다. 앞뒤로 전부 업적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이 뭐냐?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구성적 측면이란 무엇이냐? 형식적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태존은 성악곡인 어쩌고저쩌고를 논의하면서 그것을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가사 중요하지 않고 이 주제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음악, 구성적 측면, 형식적 요소, 이게 중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수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의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 이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 이게 바로 형식적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자, 선지 보니까 한슬리크, 음들의 결합,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형식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형식적 요소 중시, 강조,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탁 연결이 되니까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나온 이 모의평가 볼게요. 19세기 음악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형식 그 자체를 뜻한다. 내용과 형식 중에 형식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 떠올리게 하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형식. 자, A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한 게 뭐냐? 기쁨, 슬픔 이런 거 아니었죠. 정서 아니었고요. 상쾌한 아침 정경, 연상, 환기하는 그런 감정이나 정서 역시 아니죠. 내면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역시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감정과 연관지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둘째 음의 간격이 완전 오도. 이 완전 오도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운 음악 지식 정도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이상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막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몰라도 선지를 판단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걸 알아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이 수능에도 있었고 피셀리트에도 있었습니다. 복습하면서 배경 지식으로 잘 정리해뒀죠? 복습 안 하면 보루 무기라 하여라. 하여튼 이런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주제가 명확한 음악을 만든다. 형식적 측면에 집중했으므로 정답입니다.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조직적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리고 5번, 화들짝 놀라는 장면에 매우 강한 시끄러운 이거는 내용과 음악을 연결지었죠? 형식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예비평가,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질문 던졌으니까 답변 나오겠죠? 지금 미학자 한슬리크의 답변이 나옵니다. 음악적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결합은 뭐예요? 형식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제목, 가사 이런 게 다 외적인 건데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의 관점에서, 이 한슬리크의 관점에서 디귿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 제가 생략했어요. 결국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음악 외적인 것의 개입은 안 좋다, 적절하지 않다, 외부의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야 된다. 따라서 2번이 한슬리크의 입장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한슬리크에 대해서 쭉 정리해봤습니다.